충격적인 고백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5년째 동네 약국에서 일하고 있는 약사 김지영입니다. 매일 수백 명의 어르신들과 상담하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90% 이상의 사람들이 비타민C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의료진조차도 말이죠. 오늘 제가 폭로할 내용을 듣고 나면 지금까지 비타민C를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 바뀔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어르신들이 약국에 와서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약사님, 비타민C 먹어도 소변으로 다 나간다면서요. 그럼 먹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건 마치 물을 마셔도 소변으로 나가니까 물 마시는 게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비타민C 1000mg을 드시면 약 300mg, 즉 30% 정도가 혈관으로 흡수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머지 70%가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흡수된 30%는 혈관을 타고 우리 몸 곳곳으로 가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합니다. 특히 방광에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제가 약국에서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요. 비타민C를 꾸준히 드시는 어르신들은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방광이 건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흡수되지 않은 나머지 70%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대장으로 내려가면서 대장 속 좋은 균들을 늘려줍니다. 마치 유산균처럼 장내 환경을 개선해 주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오셔서 비타민C 먹으면 소변이 노랗게 나온다 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그게 바로 비타민C가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방광을 보호하느라 열심히 일한 비타민C가 소변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두 번째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비타민C 많이 먹으면 콩팥 나빠진다 는 말, 이것도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어르신들이 저 콩팥이 안 좋은데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실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콩팥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가는 혈관들이 실뭉치처럼 뭉쳐 있는 거예요. 마치 수세미 같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이 작은 혈관들이 피를 걸러서 소변을 만드는 거거든요. 콩팥이 나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작은 혈관들이 막히거나 딱딱해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비타민C의 역할이 중요해져요. 비타민C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영양소거든요. 옛날에 괴혈병이라는 병이 있었잖아요. 비타민C가 부족해서 혈관이 터지는 병이었어요. 제가 정말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콩팥 기능이 안 좋으셨던 어르신들이 비타민C를 꾸준히 드시고 나서 검사 수치가 좋아지신 경우를 여러 번 봤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처음 오셨을 때 크레아틴 수치가 높아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비타민C를 꾸준히 드시고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 보니까 수치가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제가 어르신들께 자주 드리는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 비타민C 걱정하실 거면 김치나 국에 들어간 소금부터 걱정하세요. 그게 콩팥에 훨씬 부담이 되거든요. 세 번째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감기와 비타민C의 관계예요. 가을, 겨울철이 되면 약국에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감기 기운이 있는데 비타민C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비타민C는 감기에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 경험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사람과 똑같이 비타민C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실험용 쥐를 가지고 한 연구가 있었어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비타민C가 부족한 쥐들은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 죽어버렸어요. 반면에 비타민C를 충분히 공급받은 쥐들은 감기에 걸려도 쉽게 회복되더라고요. 우리 몸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 체계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물질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이런 면역 물질을 만들 때 비타민C가 꼭 필요해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면역 물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마음껏 증식하게 되죠. 처음에는 코나 목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기관지와 폐까지 침범하게 돼요. 기억에 남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처음에는 매년 겨울마다 감기로 고생하시고 한 번 걸리면 한 달 이상 기침하시곤 했어요. 그런데 비타민C를 꾸준히 드시기 시작하시고 나서는 확실히 달라지셨어요. 감기에 걸리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걸려도 일주일 정도면 깨끗하게 낫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감기에 걸린 다음에 비타민C를 먹는 것보다는 평소에 꾸준히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화재가 났을 때만 소방서를 만들면 되지 않나요? 와 똑같은 말이에요.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정말 중요한 복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루 형태 비타민C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비타민C 가루를 물에 타서 마셔도 괜찮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에 타서 마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즉시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비타민C는 물과 만나는 순간부터 산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물에 타놓고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제가 어르신들께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을 한 모금 입에 넣으시고 그 상태에서 비타민C 가루를 혀 위에 살짝 뿌린 다음 바로 삼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산화될 시간도 없고 신맛도 거의 못 느끼세요. 중성 비타민C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속이 쓰려서 중성 비타민C를 먹고 있는데 효과가 똑같나요? 중성 비타민C는 일반 비타민C보다 효과가 떨어져요. 비타민C의 정식 이름은 아스코르빈산이에요. 여기서 산이라는 글자가 중요해요. 비타민C가 항산화 작용을 할 때는 수소 이온을 내놓으면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거든요. 그런데 중성 비타민C는 나트륨이나 칼슘 같은 걸 붙여서 산성을 중화시킨 거예요. 마치 매운 음식에 우유를 넣어서 맵지 않게 만든 것과 비슷해요. 위에는 편하지만 원래의 매운맛, 즉 비타민C의 항산화 효과는 많이 약해지는 거죠. 위가 약하신 분들을 위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식사 직후에 드시는 거예요. 위에 음식이 가득 차 있을 때 비타민C를 드시면 위벽에 직접 닿지 않아서 자극이 훨씬 줄어들어요. 두 번째는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시는 거예요. 콜레스테롤과 비타민C의 관계도 말씀드릴게요. 비타민C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떨어진다면서요. 정말인가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조심스러워요. 비타민C를 꾸준히 드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떨어져요. 250이었던 수치가 220 정도로 내려가는 정도의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약사로서 콜레스테롤을 인위적으로 많이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거든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막을 만드는 재료예요. 특히 면역세포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약국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면서 수치를 40대까지 낮게 유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자꾸 감기에 걸리시고 기운도 없으시더라고요.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조금 줄이시고 나서는 확실히 기운이 좋아지시더라고요. 사실 콜레스테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게 문제예요. 콜레스테롤이 활성산소에 의해 산화되면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걸 막아줘요. 이게 진짜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마지막으로 천연 비타민C라는 마케팅에 속지 마세요. 천연 비타민C가 합성 비타민C보다 몸에 더 좋다면서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중에 파는 천연 비타민C 제품들 대부분 마케팅 용어예요. 진짜 천연 비타민C는 딸기나 오렌지 같은 과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일로 하루 필요한 비타민C를 섭취하려면 딸기를 한 박스, 레몬은 20개 이상 먹어야 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제품으로 나온 천연 비타민C는 옥수수나 고구마 같은 녹물을 미생물에게 먹여서 발효시켜 만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천연이에요? 어떤 업체들은 합성 비타민C는 석유에서 만든다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악질적인 허위 광고예요. 중요한 건 비타민C 분자 자체는 천연이든 합성이든 똑같다는 거예요. 화학식도 똑같고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도 똑같아요. 마치 물이 빗물이든 수돗물이든 같은 물인 것처럼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저는 한 번에 4000mg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드시라고 권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2000mg을 드시고 싶으시면 4000mg씩 3번에 나누어서 드시는 거예요. 아침 식사 후, 점심 식사 후, 저녁 식사 후요. 비타민C는 양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해요. 하루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매일 빠짐없이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1000mg 정도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되면 점점 늘려가시고요. 어르신 여러분,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비타민C 하나만 제대로 드셔도 여러분의 건강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감기도 덜 걸리시고 혈관도 건강해지시고 전체적인 면역력도 좋아지실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관리하셔야 해요. 비타민C도 마찬가지고요.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